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지난해 627 가계대출 규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오히려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죠.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집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이런 규제들이 시장을 진정시키지 못한 채 오히려 이제 매수 심리만 좀 자극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한번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부분 있으시다면 02-2638-3967번, 서울전화 02-2638-3967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네, 부동산 가이드 매주 목요일은 두 분과 함께 하는 날인데요. 먼저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로엔리 중개법인의 김명길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로엔리 부동산 중개법인 김명길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서울에서 제일 뜨거운 재개발 지역, 제일 핫한 재개발 지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광진구 자양동 지금 들어가면 늦은 거 아닌가요?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늦었어요. 그런데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 광진구 자양동에서 마지막 남은 한 구간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로 보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이미 늦기는 했지만 아직 틈새 시장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들리는데 잠시 후에 그 이야기 펼쳐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먼저 저희 오프라인 자리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로엔리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무료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마포대로 38번지 307호 마포역 3번 출구에 위치해 있고 저희 부동산 관련 정보나 재개발 투자 관련 정보도 많이 알려드리는 자리이고 투자 금액대별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로 나가는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도 참석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가지고 계신 궁금증들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02-2638-3967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앞서서 예고해 주셨던 자양동 이야기 한번 풀어볼게요. 자양동 이야기와 함께 이제 올해 2026년 부동산 시장 진단도 함께 해주신다고요, 본부장님? 네. 자양동을 보시기 전에 2026년 부동산 시장 진단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나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공급절벽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공급절벽 우려 속에 서울 지금 매매가가 다시 상승세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둘째 주 기준입니다.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플러스 0.27% 상승했습니다. 서울 매매가 상승폭이 전주 대비 확대가 되었다. 이것은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인허가 완화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2026년 서울 신규 입주 물량입니다. 전년 대비 급감을 했습니다. 전년에는 37,000 가구, 그리고 올해는 9,600 가구입니다. 전년 대비 약 70%가 급감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키 시그널입니다. 시장이 보내는 세 가지 신호. 첫 번째, 공급 부족입니다. 자, 공급이 부족하면 결국에는 신축에 희소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25년 대비 26년 입주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자,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정비 사업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재개발과 재건축, 자, 정비 사업 가속화입니다. 그리고 신통기획 확산입니다. 현재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역세권 재개발 이런 정비 사업들이 가속화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24개의 대상지 중에서 135개소가 기획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는 것도 재개발에 굉장한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한강벨트와 역세권으로 자금 집중입니다. 성수와 압구정을 잇는 여의도를 잇는 한강라인과 역세권이 강세입니다. 그렇게 이런 좋은 수요가 집중되는 곳에 결국에는 자금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대 정비사업 동시 가동입니다. 재개발 진입장벽은 낮추고 사업 속도는 빠르게. 자,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밀고 있는 3대 정비사업이고 먼저 신속통합기획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초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도시계획, 인허가 이런 절차들을 통합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이제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입니다. 핵심 특징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의 공공지원, 그리고 사업 기간이 평균 5년 단축된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지 224개 중에 135개가 지금 기획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자양동의 적용 구역은 현재 자양 4동과 그리고 자양 3동 일부가 신속통합 기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아타운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통합 사업. 자, 핵심 특징은 저층 주거지를 묶어서 모아 대단지화를 하는 겁니다. 자, 정비계획 절차가 대폭적으로 생략이 되고 완공까지 5에서 7년 내외입니다. 자,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자양 1동이 대부분이 모아타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 사업입니다. 핵심 특징은 역 반경 500m 이내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 13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거와 상업, 업무 이렇게 고밀 복합 개발이 가능합니다. 자양동에서 적용 구역은 구역,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자, 자양동을 바치는 4개 기둥. 자, 성수동이 그랬고 잠실이 그랬듯 자양동도 이제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자, 첫 번째로 강남 직주 근접입니다. 한강만 건너면 강남 송파 생활권입니다. 자, 2호선 자양역과 2호선 구의역과 7호선 자양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더블 역세권이고, 자, 이런 직주 근접은 자양동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강 조망권입니다. 부동산에서 한강의 입지는 굉장한 이제 높은 가치를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자양동은 뚝섬, 한강공원, 도보로 10분 내외, 그리고 한강 생활 인프라 입지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세 번째 초밀집 인프라입니다. 스타시티몰, 건대상권, 건국대 병원, 교육 인프라 이렇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그래서 실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번째는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자양동 재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모아타운, 그리고 재건축, 역세권 재개발, 여러 가지 이렇게 9개 이상의 정비 사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양동의 지역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정리를 하면 교통과 생활, 자연, 그리고 개발까지 모두 갖춘 자양동, 광진구 자양동,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입지입니다. 자, 그리고 더블 역세권입니다. 강남까지 약 16분 걸립니다. 2호선 구의역과 더불어서 7호선 자양역, 그렇게 강남, 도심, 잠실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구의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의역을 출발했을 때 환승 없이 주요 거점 도달 시간입니다. 자, 잠실역 5분, 단 5분이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삼성역 8분, 강남역 16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용했을 때, 자, 성수역 3분, 왕십리역 8분, 시청역 20분입니다. 이렇게 GBD 업무지구와 CBD 업무지구를 2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자, 정리하면 2호선 구의역, 강남 업무지구 직결됩니다. 그리고 7호선 자양역,
청담, 강남구청 10분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도로를 이용했을 때도 용동대교와 청담대교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강남생활권에 바로 이렇게 인접해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다. 접근성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가용 이용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 지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매물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적은 건데 구의역 도보 4분, 그리고 뚝섬 한강공원 도보 약 10분 이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병원도 가까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병원이 차량 5분 이내로 가능한 위치에 저희의 매물이 있습니다. 자, 업무 권역 중심, 강남, 성수, 잠실 모두 생활권으로 누리는 유일한 입지, 자양동입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자양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성수, 잠실이 있습니다. 먼저 강남 업무지구입니다. 고소득 직장인의 배후 수요이다. 자, 여기 자양동에서 한강만 건너면 강남까지 16분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고소득 직장인들이 자양동으로 결국에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성수 업무지구입니다. 신흥 IT, 스타트업, 패션, 문화 이런 트렌드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는 성수동입니다. 자, 성수동도 자양동에서 두 정거장 단 3분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수동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요가 또 자양동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실입니다. 롯데월드 타워 그리고 마이스를 거점으로 해서 2호선 잠실역 단 5분 만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양에서 잠실까지 최단거리로 이용이 가능한 그런 입지입니다. 자, 세 곳의 대규모 업무지구를 모두 생활권으로 누릴 수 있는 위치 바로 자양동입니다. 네, 다양한 인프라 집결지, 쇼핑, 교육, 의료, 문화, 자연 이걸 모두 동네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쇼핑과 상권입니다. 건대상권 스타시티몰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건대 스타시티점, 지하철 직결로 해서 원스톱으로 쇼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마트 자양점, 롯데시네마, 그리고 대형마트 영화관이 한 건물에 있고요. 건대 입구역 메인 상권을 이용할 수 있어서 대학 활성화 상권을 또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학군입니다. 자양초, 자양중, 자양고등학교 모두 도보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대4대, 건대사범대 부속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교육 인프라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건국대학교 대학 배우의 수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혼부부와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굉장히 선호한다. 그리고 의료입니다. 의료기관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병원입니다. 3차 의료기관이 도보권에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병원도 근처에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고 전문의원과 약국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응급의료 시스템이 있습니다. 24시간 응급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 접근성이 좋다. 자, 그리고 자연과 여가입니다. 한강생활권. 말씀드린 것처럼 뚝섬 한강공원이 10분 이내 이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35만 제곱미터의 자연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서울숲. 서울숲이 차량 10분 이내 이용 가능하고 어린이 대공원도 차량 10분 이내. 그리고 아차산 등산로도 녹지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양동을 바꾸는 3대 개발 호재. 한강벨트 동부권 거점 도시로의 도약. 자, 먼저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자, 기존 터미널 부지를 지상 39층 초대형 복합 교통허브로 탈바꿈을 합니다. 자, 터미널, 오피스, 쇼핑몰, 문화시설이 한 번에 어우러진 한강변 랜드마크가 탄생합니다. 여기는 현재 신세계 프로퍼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2027년 상반기, 그리고 완공은 2031년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구의역 일대 첨단 업무 복합단지입니다. 옛 KT 부지를 중심으로 자양 1재정비 촉진구역 약 2만 4천 평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주거는 1363세대, 업무와 호텔, 상업시설, 그리고 광진구청은 지금 현대사업을 완료를 했고
그리고 보건소 포함해서 대형 복합타운이 만들어집니다. 자, 규모는 최고 49층, 그리고 완공은 올해 26년 말 예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주 신축 시세 형성입니다.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전용 84 타입 약 25억입니다. 그리고 롯데캐슬 이스트펄도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여기도 25억입니다. 이렇게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자, 대장주 시세 20억에서 25억입니다. 자, 분양가 대비해서 2배에서 2.5배 상승을 했다. 광진구 높은 청약 경쟁률 단지입니다. 여기가. 자, 그럼 자양동 정비사업 동시 진행, 자양 4동, 3동, 2동, 1동 점이 아니라 벨트로 진화 중입니다. 먼저 자양 4동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양 4동 지금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구역이 지정됐고 조합 설립 인가가 진행 중입니다. 약 예상 세대 수가 약 3,000세대.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여기도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하고 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도 진행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25년 시공사가 선정이 됐고 지금 소규모 정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자양 3동으로 와서 시공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DLENC 시공사가 선정이 됐고 약 917세대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자양 3동에도 신속통합기획으로 하는 구간이 있긴 합니다. 약 1,030세대, 49층. 여기는 이제 올해 이번 달에 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빨리 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양 2동으로 오겠습니다. 자양 2동 모아타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6년 4월 관리계획 고시를 했고 지금 조합 설립 인가 중이고 약 2,325세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양 1동입니다. 모아타운 26년 3월 통합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약 1,900세대. 그리고 또 모아타운 자양 1동 26년 6월 동의서 진구 중이고 곧 구청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약 2,000세대로 지어질 거고, 자, 이렇게 지도를 보셨을 때 재개발이 안 되는 구간이 없습니다. 다 되고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남은 구간이 여기입니다. 자, 이 구간은 구역 도보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자,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자양 1동인가? 자양동에서 남은 마지막 진입 구간입니다. 극초기 재개발 구역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 도보 4분, 그리고 노후도가 68%입니다. 그리고 예상 공급 세대 2,000세대, 자, 예상 사업 기간은 5년에서 7년입니다. 자, 자양 1동 노후도 약 68%,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재개발 추진 가능 요건을 충족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속통합기획은 30년 기준 노후도 60%, 모아타운은 20년 기준 노후도 50%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양 1동은 이 기준을 모두 이제 충족을 했고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이나 역세권 재개발 모두 충족을 하는 그런 지역이다. 노후 건축물 비율이 지금 68%로 나와 있고, 그래서 사업 요건 모아타운으로 진행한다 했을 때 100%를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 충족을 했습니다. 왜 자양 1동은 사업성이 높은가? 자,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정비사업의 명분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부재로 모아타운 적합도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책 적용이 이렇게 가능하고 구역 500m 이내 이렇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고밀 복합 개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변 구역이 동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양 4동, 3동, 2동 모두 이제 재개발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재개발은 주위로 가면서 주변으로 같이 이제 확산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이런 확산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자양 1동입니다. 자양 1동으로 자연적으로 이제 확산하게 될 거고,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옆 동네 신축 모습이 확인해서 개발 추진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양 1동 재개발. 지금 동의서 진구 중입니다. 자, 가격 반영 전에 초기로 소액으로 진입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자, 재개발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로드맵을 봤을 때 자, 동의서를 진구하고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구역 지정을 고시를 하고 그리고 조합 설립하고 자, 시공사가 선정이 되죠.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그리고 착공 입주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현재 자양 1동 동의서 진구 중입니다. 극초기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진입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상지 선정 전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자, 재개발은 대상지 선정이 되는 순간 가격 반영이 붙기 시작합니다. 자양 1동은 아직 동의서가 진구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진입이 가능한 유일한 구간입니다. 자, 불확실한 만큼 가격이 본격 반영되기 전 구간이다. 자양 4동, 자양 2동, 모아타운은 현재 실투자금 7억, 13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지만 자양 1동은 동일생활권에서 이 자양동이라는 생활권에서 소액으로 초기에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양 1동 시세 흐름입니다. 주변 신축 이미 새 시세 기준을 형성을 했습니다.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전용 84 타입을 봤을 때 자, 분양가가 분양 시점에 9억에서 10억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2배 그리고 2.5배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시세가 20억 그리고 25억까지 가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 비교를 했을 때 또 이스트폴도 있습니다. 현재 1063세대 그리고 최고 층수 48층 여기도 지금 25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양 1동 재개발 매물은 초기 진입가 분양가로 봤을 때 현재 5억 초반 그리고 5억 후반입니다. 이 완공시 시세 차익을 비교를 했을 때 안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 자양 1동 내 주목할 유망지 자, 구역 초역세권입니다. 초기로 진입이 가능한 매물이 있습니다. 자, 1.5룸 5억 초반입니다. 자, 투자금 2억 후반. 그리고 투룸을 봤을 때 분양가 5억 후반, 투자금 3억 초반입니다. 이렇게 재개발을 많이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자양동에 이 정도 금액은 굉장히 이제 소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양 1동 재개발 투자 포인트, 입지와 정책, 시세, 공급, 타이밍이 검증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초역세권 한강벨트입니다. 자, 2호선 구의역 도보 단 4분 거리, 그리고 7호선 자양역 이렇게 더블 역세권이 있고 그리고 한강만 건너면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과 송파가 직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중 정책 수혜입니다.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모아타운 역세권 재개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이렇게 지금 서울시에서 밀고 있는 정비사업 3대 트랙이 모두 적용이 가능한 구간이 바로 자양동입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생각하기에 좀 중요한 구간인데 가격 반영 형성 직전입니다. 구역 지정 고시 전에 진입 가능한 자양동 내에서 유일한 초기 단계 구역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대장주 시세 대비 진입가가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자, 지금 자양 1동 매물 투룸 기준으로 5억 후반입니다. 근데 롯데캐슬 리버파크가 현재 25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셨을 때도 굉장한 이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공급 절벽과 더불어서 메가 호재입니다. 광진구는 3년간 신규 입주가 부재였습니다. 자,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그리고 구역 첨단 업무 복합 단지가 동시 추진되면서 가치는 상승하고 동력이 이제 다층적으로 확보가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이 자양 1동 투자 타이밍입니다. 자, 망설이면 늦습니다. 초기 재개발 구간 마지막 탑승 기회입니다. 자, 성수동이 그랬고 잠실이 그랬듯 자양동도 이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5가지 키워드를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초역세권, 한강벨트 입지입니다. 강남과 성수, 잠실 이렇게 트라이앵글에 위치했다고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노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8%입니다. 그리고 모아타운과 역세권 재개발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모두 재개발이 가능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동의서 진구 단계입니다. 가격 반영 직전에 진입이 가능한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대장주 25억 그리고 매물 지금 현재 6억 시세 격차가 명확합니다. 안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진구 3년 공급 절벽과 더불어서 지금 동서울 터미널 호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5룸 5억 초반, 투룸 5억 후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투자금 약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 이렇게 지금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억 원 이하 소형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자양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1.5룸, 자, 투룸 전부 다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보시면 대상은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면적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수도권 6억 원 이하입니다. 자, 기간 및 절세입니다. 2024년 1월부터 27년 12월 준공 및 취득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취득세 감면 혜택도 있고 그리고 보유세와 양도세 이런 측면에서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지금 자양동도 이렇게 주택 수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 입장에서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속도감 있는 접근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투자는 확정 이유가 아니라 가능성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그 가능성을 저희 로엔리 부동산 중개법인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굉장히 시세 급상승한 이 자양동 그중에서도 지금 유일하게 남은 자양 1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2638-3967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네, 저희는 계속해서 로엔리 중개법인의 최현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엔리 부동산 중개법인 최현수 이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키워드를 꼽아보자면 단연 정비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31만 호의 공급을 약속한 만큼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은 한 주간의 이슈를 한번 짚어보고 또 정비 사업 중에서 뉴타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그 전에 먼저 저희 오프라인 자리 한번 또 설명해 주셔야죠.
네, 저희 로엔리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대면 상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제가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부분은 많은 투자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 안고 오셔서 명쾌하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상담 친절하게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의 참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2638-3967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꼭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이슈 이야기들 또 하나씩 펼쳐봐야겠죠. 이사님께서는 매주 이제 시작 포문을 이번 주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들로 열어주시잖아요. 오늘 어떤 뉴스 준비됐을까요? 네, 바로 보시겠습니다. 금주의 뉴스 코멘트입니다. 제목을 먼저 보시면 이주 수요로 임대차 시장이 흔들린다라는 내용인데요. 기존에도 최근에는 임대차 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고초들을 겪으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와중이었는데 최근 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이주 수요에 조금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인데요. 제목 먼저 보시겠습니다. 매물은 없는데 하반기에만 약 2만 세대가 이동을 한다. 이주 수요가 임대차 시장을 흔든다라는 제목이었고요.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목동과 압구정, 성수 등 대형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이 전월세는 자취를 감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약 1,000세대 이상의 사업자 이주 관리를 추진한다라는 방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양천구는 목동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거 이전 방안 마련에 나섰다라는 내용입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에서 14단지의 이주 대상이 총 2만 6천 세대에 달하는 만큼 2028년 이후부터는 이주 수요가 더욱더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기 때문인데요. 정비 사업지에서 이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서울 임대차 시장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올 하반기에만 당장 약 2만 세대가량이 이주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임대차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이주 시기 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이렇게 위에서 말씀드렸던 초대형 사업장의 이주가 본격화될 경우에는 전월세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업계에서는 서울시는 이제 2,000세대 초과 사업들 대상으로 하던 정비사업 시기 조정을 1,000세대 초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 관계자는 내부 시스템은 이미 갖춰졌지만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서울시 의회와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매월 정비사업장의 이주 시기와 현황을 촘촘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이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몇 년간 이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비 사업은 관리 처분 인가 이후 이주, 철거, 착공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대규모 이주가 발생하다 보니 인근 지역 전세 시장을 자극하는 양상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올 초 서울시가 추산했던 연내 이주 예정 구역만 해도 40구역입니다. 총 3만 800세대에 이르고요. 이 중 하반기에만 27개 구역으로 2만 350세대가 몰려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속도전으로 약속을 한 만큼 이주 행렬은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른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이주 물량 증가가 전월세 상승이나 시장 심리 불안을 키울 정도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면서도 언제든 임대차 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늘어나는 이주 수요를 뒷받침해줄 만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 그리고 공급 감소, 전세의 월세화 등 맞물려 있는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계속해서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플랫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지난 18일 기준 1만 9천 건으로 1년 전보다
1년 전보다 22.4%가 줄어들었습니다. 월세 매물과 합쳐도 3만 6천 건에 그쳤는데 1년 전 4만 4천 건에 비해서는 약 18%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적다 보니 가격은 또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한국부동산원 4월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 동향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 가격은 1년 전보다 10%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매 가격이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하면 전세는 서울 전역에서 전방위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장에서는 수요 증가, 공급 부족으로 향후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6년 하반기 건설 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하반기 전세 가격이 약 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2023년 착공 감소의 후행 효과와 입주 물량 감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 개편 등이 시장 가격을 밀어 올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기존에도 임대차 시장은 실거주 위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렵고 가격 상승을 동반하면서 물건 자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비 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더욱더 임대차 시장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주를 해야 이제 사업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좀 잘 해결이 돼야 될 텐데 그렇다면요. 이런 상황에서도 뉴타운 투자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좀 보실까요? 네, 최근 오세훈 시장이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오늘은 정비 사업 중에서도 대규모 개발 계획인 이 뉴타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또 뉴타운에 편승해서 아직까지도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비 사업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1부와 2부를 구성을 한다면 사업 시작부터 계획 확정까지, 그리고 2부는 실행 및 입주,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1단계에서 3단계입니다. 일단 구역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사업 준비 및 조합, 설립 단계입니다.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안전진단을 통과한 후에 약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법인적인 조합을 설립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구역이 정해지고 이 구역에 대한 사업을 어떤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 갈 것인가가 이제 정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4에서 6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업 시행 인가 및 시공사 선정입니다. 건축계획을 승인받고 전문 신탁사 계약이나 시공사 선정을 통해 사업 주체를 확립하는 단계입니다. 최근에는 이 사업 시행 인가와 시공사 선정이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건설사가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주변 가격이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1군 건설사가 수주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변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7단계입니다. 바로 이 정비 사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처분 인가계획 수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단계라고 볼 수 있고 기존 자산 가치를 평가하고 신축 아파트를 배분 그리고 또 분담금을 확정하기에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리처분 계획 수립 단계만 지난다고 하더라도 약 실분응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8에서 10단계 정도로 나와 있는 이주, 철거, 착공 단계입니다. 분양 신청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새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혹시나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담금에 대한 여부를 꼭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착공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마지막 단계입니다. 준공 및 입주, 해산입니다. 여기에서 주의사항을 한번 보면은 이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꽤 긴 기간을 소요를 하기 때문에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담금 증가나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전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이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하실 때 문의를 해주시는데 정비 사업 자체가 너무 길지 않냐? 나중에 엑시트를 해서 수익을 가져오는 데는 기간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최근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정비 사업에 대한 기간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꼭 끝에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만 파셔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간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엑시트 타이밍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조합 설립 단계입니다.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하셔서 약간의 미래 가치를 품고 있는 이런 조합 설립 단계에 엑시트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시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관리처분 인가 전에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분담금에 대한 여부를 지우고 미리 매도를 하시고 세금 구조가 조금 더 편할 때 아파트가 되기 전 단계에 매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미래 가치가 많이 반영됐을 당시인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섰을 당시에 이런 준공 단시에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도시정비사업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는 외곽 확장으로의 정비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주택시장의 공급 방식은 주변에 미개발 택지를 강제로 개발을 하거나 외곽에 거대 신도시를 건축하는 형태에 국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패러다임은 조금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도심 재생입니다. 이제는 외곽 확장 단계를 넘어서 도심 자체를 고정밀 재생하는 재개발과 재건축, 또 그 안에 있는 뉴타운, 그리고 초고밀도 주상복합 개발의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예전에는 비어있는 택지들이 많다 보니 그 택지들을 개발을 해서 주택 공급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미 가득 차 있는 이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도심 재생에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제는 도시를 넓히는 시대에서 도시를 내실 있게 가꾸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타운과 일반 재개발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는 단일 조합과 단일 개발 구역으로 작게 추진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일반 재개발도 모든 구역이 작은 건 아니지만 뉴타운에 비하면은 작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뉴타운 같은 경우는 수개의 구역을 엮는 광역 개발입니다. 크기 자체가 크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완전히 개조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규모도 동일하게 소규모로 주동 배치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뉴타운 같은 경우는 수만 세대에 달하는 미니 신도시급으로 거대한 단지 인프라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기반 시설을 봤을 때 골목이나 좁은 도로망, 유지나 복구 수준이었다면 뉴타운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도로망, 그리고 대형 공원 등 종합 정비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입주 후에 실거주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치 상승 측면으로 보면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개발 대상 해당 구역이 중심적으로 해당 구역 중심적으로 단절적인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역 전체의 동반 시세가 리딩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투자의 안정성과 시세의 분출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뉴타운 사업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정비 사업입니다. 일단 정비 사업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정비, 주거 환경 개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가 신축 대단지로 바뀌며 대형 상업시설과 친환경, 공원, 학군, 교통이 원스톱으로 자연스럽게 재구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 뉴타운이라고 하면은 하이엔드 브랜드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앞선 주거 환경 개선이 정비의 역할을 했다면 하이엔드 브랜드는 사업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군 메이저 건설사들이 최고급 아파트 브랜드를 대규모로 유입해서 브랜드 시너지 및 타운 프리미엄을 발휘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인구 유입이 이루어질 거고 고소득 인구의 유입이 이어져서 우량 주거벨트가 탄생하게 되고 서울에서 계속해서 똘똘한 한 채의 희소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이엔드 브랜드가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우리나라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평가가 희소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런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정비 사업을 꼭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 똘똘한 한 채의 가치가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하이엔드 브랜드의 희소성도 갈수록 커질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네, 서울 뉴타운 현황입니다. 은평 뉴타운, 기름 뉴타운, 장인 뉴타운, 아현, 왕십리, 신길, 노량진, 흑석 이렇게 대표적인 뉴타운이 존재를 하는데요. 일단 뉴타운에 대한 인식을 한번 보시면 각 지역의 대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좀 이슈가 되었던 장위와 노량진, 흑석 뉴타운에 대해서 좀 빠르게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노량진과 흑석 같은 경우는 강 이남 쪽 뉴타운으로 최근에 굉장히 이슈도 많이 되었고 또 고분양가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곳입니다. 장위 뉴타운 같은 경우는 강 이북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동부권 최대 규모의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고 동부권을 대표하는 신도시 뉴타운입니다. 네, 뉴타운 중에서 그럼 저희가 좀 공부해보면 좋을 만한 지역이 있다면 어디 지역이 있을까요? 한번 빠르게 만나볼까요, 이사님? 네, 이렇게 뉴타운에 편승해서 같이 지금 소액으로 주목해볼 만한 입지를 한번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위치는 서남권 독점 대장인 바로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위치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노량진역 아래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입니다. 규모는 총 8개 구역이고 약 1만 세대의 대형 뉴타운입니다. 그리고 교통적인 측면을 보자면 1호선, 9호선, 7호선이 같이 지나가는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1호선, 9호선, 7호선이 동에서 서를 가로지른다고 하면 추가로 서부선의 호재가 존재합니다. 서부선의 호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북에서 남으로도 진입이 가능한 교통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노량진의 특징으로 보자면 1구역부터 8구역이 모두가 다 관리처분인가가 난 상태입니다. 구역 해제 없이 끝까지 간 서울 유일의 뉴타운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부가 다 대형 하이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가적인 개발 호재를 보면 여의도 금융 특구를 배후로 두고 있고요.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위쪽으로는 한강변 개발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입지 우위와 압도적인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주 근접의 파워와 지역 대표의 위상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노량진 6구역 같은 경우는 전용 84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 일반 분양가가 25억이었습니다. 이 25억을 주목해 보셔야 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강남을 비롯해 용산까지 포함해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고 있는데 반사적으로 이 동작구는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25억이라는 숫자가 가능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 또 주목해 보셔야 하는 것은 조합원의 지위 상승입니다. 이제는 일반 청약으로 이렇게 고분양가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 계속해서 이 조합원에 대한 지위가 갈수록 밸류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최근에 생각을 하실 때 예전에는 노량진 같은 경우가 이제 고시원이나 공시학원 그리고 또 뭐 회센터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됐다면 지금 검색만 해보셔도 노량진을 치셨을 때 뉴타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뉴타운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 그리고 초기 투자금으로 잡기에는 이미 고액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이 뉴타운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옆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15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평가된 소액 틈새입니다. 약 3억 원대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소액으로 획득하는 이 뉴타운 대장주의 차선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극초기 입지로서 아직 뉴타운이 초고가 시세 형성에 따른 최대 낙수 효과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역 면적 같은 경우는 약 2만 2천 정도 되고 조합원 같은 경우는 230명입니다. 그리고 노후 비율은 65%로 노후도 같은 경우는 65%를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6억 이하의 소형 주택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이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접근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오늘은 노량진 뉴타운에 편승해서 볼 수 있는 소액 투자처를 알아봤고요. 추가로 더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상담 신청해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뉴타운이 이제 광역 개발로 규모가 크다고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도 노량진 뉴타운 만나보셨는데 더 이제 공부를 깊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정보 한번 살펴보시고요. 02-2638-3967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